네, 안녕하세요. 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는 악수를 하죠. 예. 일주일 동안의 시장 한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시장이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큰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뭐 월요일, 화요일, 이때 수요일 오전까지 이 쏠림 현상이 극도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쏠림 현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장중에 채 100종목도 양시장 합쳐갖고 오르지 못했었는데요. 자, 그 부작용으로, 그 후유증으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해진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으로 이렇게 가면서 금요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 쏠림 현상이 좀 해소가 많이 됐죠. 그 전에는 특정한 섹터 한쪽만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거기서 좀 수급이 빠져나오고 여타 종목군들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데도 좀 주가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좀 이렇게 빠진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도 좀 순환매가 돌아오고요. 지금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종목들 억울하게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로는 미국 쪽에서는 고용 지표들이 좀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졸트 보고서도 있고, 이번 주 말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또 연준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PCE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게 나왔죠.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혀간다라는 그런 거를 좀 보여준 그런 지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또 그런 부분들은 좀 있죠. 오늘 지난 주말에 유가가 80불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여기서 좀 더 뛰어오른다라면 그 잠잠해졌던 인플레 우려가 또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유가 좀 체크를 하시고, 일단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선물 시장에 외국인들이 왕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의도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 들었다 놨다 이런 모습인데, 장중에도 선물 시장에서 이들이 좀 매수를 하면 지수가 급격하게 튀어 올라오고 또 매도를 하면 또 급격하게 밀리는 모습인데, 지금 요즘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단타 치느라고 신났습니다. 이들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좀 이렇게 잡고 좀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그 전고점, 저항선들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장중의 수급을 좀 체크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번 주에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리고 지금 콜옵션 매도가 꽤 많아요. 풋옵션 쪽은 거의 없는데 콜 매도만 좀 한 250억 이상 매도를 쳐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서 좀 더 늘어서 만약에 350억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라면 시장은 조정으로 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콜 매도 포지션이 좀 줄어들 경우에는 시장은 좀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 부분만 좀 잘 챙겨보시면 또 무난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장을 저는 어떻게 봤냐면, 오늘 장중에 지금 고객 예탁금이요 58조를 넘어갔었어요. 여러분도 올해 연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초까지는 고객 예탁금이 평균 고객 예탁금이 50조였거든요. 48조, 49조, 50조, 51조. 오늘 장중에 보면 고객 예탁금이 58조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목이 조금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2차 전지나 또는 반도체나 이런 일부 종목의 매수세가 국한되었다면, 오늘처럼, 오늘 보시면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이버가 바닥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늘 네이버가 여러분 한 7%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한 현대 미포조선 같은 종목도 한 7%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자리는요, 특정한 종목에 여러분들 매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실적이 양호했고, 실적이 양호하고 그다음 수급이 쏠리는 그런 종목에서는 그게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제 실적이 앞으로 우수한 종목군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배팅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종목의 확산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종목을 제가 진단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종목 진단을 어디다 올리시냐면 여러분들 토마토 정권통 있죠. 이게 들어오시면 그게 채팅창이 있습니다. 거기다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부터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셀바스 AI 지금 매수가가 22,200원의 비중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셀바스를 제가 한번 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셀바스가 지금 15%의 지금 상승세가 나왔죠. 오늘 상승세 보니까요. 상당하죠. 요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을 보실 때 여러분들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보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주가가 모든 종목에 확산돼서 움직이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요. 이게 셀바스 AI 보세요. 오늘 장중에 주가가 얼마까지 상승세가 나왔냐면 거기가 15% 좀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이와 같이 이런 종목이 앞으로 확산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비중은요 그냥 그대로 10% 가지고 계시고 보니까 오늘 매수하신 갔는데 이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의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아마 상승세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나. 이거 만약에 조금 더 수급이 붙으면요 28,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게 28,000원 정도 오면 이 가격에서 한번 팔아 주셔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이게 주가가 계속해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제가 기술적으로 제가 보는 거니까 28,0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요, 이게 일봉이 주봉이잖아요. 그 다음 이게 월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워낙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서 이 종목은 28,000원 정도 전량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페스 올려주셨네요. 시청자님이 29,000원에 5% 매수하셨고요. 25,000원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자, 이 네페스는 그 전에 네페스 아크하고 기업 분할을 한 그런 종목이죠. 테스트 쪽은 이 네페스 아크에다 떼주고 지금은 뭐 그냥 패키징 쪽 요런 쪽들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좀 지금 뭐 저런 쪽하고 상당히 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 요런 쪽하고 상당히 좀 관련이 많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요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패키징 업체들, 뭐 후공정 업체들 보게 되면 뭐 저 작년부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랬다가 뭐 많은 종목들이 올해 실적 바닥을 찍고 뭐 저 1분기에 뭐 작년보다 적자폭이 조금 덜해졌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네페스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시게 되면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65억 정도 이게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는데 지금 올해는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들이 되게 많이 좀 이 특정 섹터에 많이 쏠려 있다가 거기서 수급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도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런 부분들이 좀 돌아올 종목들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 네페스의 경우에는 실적도 되게 좀 마음에 안 들고요. 또 이 수급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매도가 17만 3천 주가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한 5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이게 2017년도 막 18년도 이때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
뭐 AI 칩들 뭐 이런 거 관련해 갖고도 좀 상당히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뭐 좀 이 시장의 기대치랄까 이런 부분에 못 미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25,000원 정도까지 보신다고 하셨는데 수급 논리로 보면 이게 좀 지금 확산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거를 네페스를 좀 오래 들고 가는 거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오늘 지금 12% 정도 1,200원 정도 올라서 5.6% 정도 상승했죠. 22,40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요거는 내일 이 가격을 뚫어줘야 됩니다. 내일 저 23,600원이라는 가격이 전고점 찍은 자리가 있는데요. 이거를 내일은 돌파를 해줘야 돼요. 내일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다시 재차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만약에 내일 이 23,600원이라는 가격을 오전장에 돌파를 해준다라면 25,000원 정도가 매도 가격이 될 거고요. 일단 뭐 요거를 돌파하는지 그 여부부터 좀 챙겨보시고 만약에 요거를 돌파를 하면 25,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가격을 돌파를 못한다면 실적 안 좋은 종목 굳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전에 보셨다가 이 가격 23,600원을 좀 돌파를 못하면 그때는 일단 한번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두산 테스나에 질문하신 분 있죠? 45,000원 20%, 단기 목표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께서는 보니까 종목 선정은 뭐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이게 나와 있는 뭐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하고 그다음은 가온 칩스라 같은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AD 테크놀리지라는 같은 이런 종목군들, 또는 뭐 코아시아 같은 종목들,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이 다 시스템 반도체 쪽이니까요. 두산 테스나는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인데 단 한 가지 단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게 수급적인 문제가 좀 생길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리냐면 이 보시면은 단기 사채가 있죠. 단기 사채가 지금 얼마 정도가 놓여 482억 정도의 단기 사채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을 하세요? 이게 482억입니다. 요거는 주가 상승에 좀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 수익을 극대화하시되 주가가 어느 정도 하면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가 구사를 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는 뭐 시장의 주도주니까요. 최대한 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고 보니까 45,000원에 지금 매수하셨기 때문에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게가 일봉이고요. 이게 주봉 차트예요. 이게가 월봉 차트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뭐 사상 신고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사상 신고가 나오는 시스템 반도체 종목이 많아요. 이거는 최단을 가져가시면요. 얼마까지? 55,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의 최고가가 거의가 59,000원인데 55,0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목표가를 한 5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 그다음 반도체를 매매하실 때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뭐 두산 테스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또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그다음 이제 반도체 종목을 한번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저는 대표적인 종목이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게 제 1등으로 봅니다. 이거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한미 반도체가 반도체의 에코프로입니다. 반도체 에코프로가 한미 반도체예요. 그다음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HPSP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HPSP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이 프레셔 솔루션 프로바이저라고 해서 HPSP가 여기에 2등주입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유진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게 세 번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매매하실 때 이 딱 세 개만 가지고 매매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가 한미 반도체, 두 번째가 HPSP, 세 번째가 유진테크.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종목 진단한 두산 테스나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55,0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고 다시 한번 더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페노션 올려주셨네요. 5,240원에 10% 매수하셨습니다. 참, 이 해운주들 보게 되면, 뭐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좀 감익되는 그런 구간에 있어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기관들 쪽에서도 목표가를 내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주가 자체는 굉장히 싼 구간에 벌써 들어왔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 페노션도 마찬가지 시가총액이 한 2조 1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뭐 올해 실적 예상치들 나오는 걸 보면 지금 뭐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한 5천억 정도, 작년보다는 물론 감익입니다.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수치지만 일단 5천억 이상은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뭐 주가 자체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한 5배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또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주가 자체가 늘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몇 가지 좀, 신규로 하려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자, 올해 뭐 조금 안 좋은 게 컨테이너선 쪽, 요런 쪽이, 좀 안 좋아서 그런 부분들인데, LNG선 쪽으로, LNG 벌크선 쪽으로 좀 지금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 사업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릴 거예요. 뭐 내년 이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시간 동안 주가는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그 이상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뭐 많이 싼 구간,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 한번 바닥을 찍었죠. 자, 이쪽에서 작년 10월 달에 한번 바닥을 찍고 뭐 좀 반등하나 싶더니 이익이 감익 구간이다 보니까 지속하지를 못하고 좀 밀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작년 10월 달 저점 근처까지 거의 다 밀린 상태예요. 그렇다면 주가 자체는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반등 시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 시도가 나오면 뭐 5,500원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5,500원 이상은 이게 증익되는 구간이 돼야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니까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5,5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포스코의 홀딩스 질문하신 분이 있죠. 49만 2천 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네, 어디까지 이제 가져가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그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포스코홀딩스가 2007년도입니다. 올해가 지금 2023년도잖아요. 2007년도에 포스코의 최고가가 76만 5천 원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포스코홀딩스가요, 사상 신고가에서 1,000원 모자라는 가격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았어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진단해 드렸을 거예요. 그때 제가 단기로 보시는 분 70만 원 가져가고 그 다음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가시려면 사상 신고가를 바라봐라. 76만 4천 원 가까이 왔으니까요. 제가 이게 차트입니다. 보세요. 이게가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 올봉 차트예요. 이게 올봉 차트 보세요. 여기가 2007년도 10월 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보이시죠? 커서 보이. 이게가 마주보는 딱 좀 쌍고점이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쌍고점이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면 이때는요. 2007년도에는 순수하게 철강으로 주가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순수하게 철강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지금은 철강에다가 2차 전지라는 성장 동력을 달고 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신고가 다시 나오는 거죠. 이게 당장 신고가는 안 나오더라도 요 기다리면요. 다시 한 번 더 사상 신고가 이거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2차 전지라는 성장 동력을 달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49만 2천 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려면요. 이렇게 하세요. 요 금산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단기로 보시려면요.
예, 70만 원 매도하세요. 단기로는 예, 70만 원 매도하시면 되고 그다음은 나는 이 종목을 끝까지 가져가서 예,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사상 최고가 다시 한 번 더 예, 76만 5천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나는 포스코 홀딩스에 나는 이게서 나는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다. 제가 이게서 예,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한번 가져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까지도 가능하냐면요, 저는 80만 원에서 저는 90만 원도 가능해 보여요. 80만, 90만 원까지. 따라서 제가 단기 70만 원 매도 목표가, 그 다음 여유되는 사람은 사상 신고가,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80만 원에서 90만 원 가져가면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예, 그런 전략을 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제철 올려주셨습니다. 예, 월요일이 기다려지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34,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십니다. 뭐 어느 정도 조금 수익이 발생되셨네요. 매도가가 알고 싶다. 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좀 워낙 쏠림 현상이 심했다가 지금은 다른 쪽으로도 수급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 쪽이 경기가 워낙 안 좋았어요.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좀 정책을 좀 이렇게 바꾸고 부양책을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 뭐 소비진작책 내놓더니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자, 뭐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부양책이 좀 더 나올 것이다라는 뭐 그런 전망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니까요. 이 경기 부양을 안 하고도 안 될 겁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 철강 쪽 섹터들 뭐 올해 시장은 되게 좋았는데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이쪽도 어느 정도 빚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뭐 실적 부분들 살펴보게 되면 실적도 뭐 그렇게 잘 안 나온 것도 아닙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자, 2분기 실적이 한 4,6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1분기에도 3,3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고요. 자, 뭐 작년보다는 조금 좀 감익이 되겠지만 하반기에 중국 시장 뭐 이런 쪽도 경기 부양 관련되는 뭐 그것 때문에 유가도 꿈틀거리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면 지금 현재 상태는 충분히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뭐 저 중국 쪽에서 부양책 나오고 좀 어느 정도 철강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게 되면 이 고점, 이 가격은 좀 넘길 것 같습니다. 38,000원대 있는 저항선은 넘길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조금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저항선은 여기 보시게 되면 주봉입니다. 지금 이 120주평선이 걸려있는 자리가 한 39,700원 정도, 거의 4만 원 근처죠. 이 4만 원 근처는 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참 횡보를 했던 그런 자리가 있죠. 작년 초에 한참 횡보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올라오면 다들 매도를 하시려고 그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4만 원 정도가 저항선이다라고 보시고요. 꼭 4만 원이 아니라 지금 뭐 120주평선이 걸려있는 자리가 39,700원 정도니까요. 4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오게 되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4만 원 근처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김라이님이 SK 이노베이션을 23만 원에 24%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제가 한번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게 나와 있는 SK 이노베이션은요, 제가 그 시가 종액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셀 업체들 3사의 시가 종액을 제가 한번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시가 종액이 131조예요. 그 다음 삼성 SDI의 시가 종액이 지금 45조입니다. 여기에 SK 이노베이션의 지금 시가 종액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오늘 보니까 19조 9천억입니다. 주가가 대단히 싼 주식이죠. 제가 이 야인시대 히든카드에서 제가 아마 SK 이노베이션을 제가 한번 추천했을 거예요. 제가 원래 목표가가 23만 원을 제가 목표가를 한번 정해드렸었는데 아마 22만 9,500원까지 하면 상승이 나오고
500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빠졌잖아요. 이거는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주가가 대단히 싼 주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보니 주가가 대단히 싼 주식. 여러분들은 지금 2차 전지를 매매하시려면요, 이걸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2차 전지를 한번 배팅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종목을 매매하지 말고 이게 나와 있는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면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일봉 차트고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주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 차트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짧게 보시는 분들이 있죠. SK이노베이션을 짧게 보시는 분들은 24만 원에 매도하세요. 짧게 보시면 24만 원 매도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 여유있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26만 원이고요.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30만 원 가져가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제가 야인시대에 이 시간에 제가 계속 제가 출연할 텐데 제가 이런 종목 가지고 헛소리 안 합니다. 제가 헛소리 안 해요. 제가 밸류에이션을 제가 계산해 보면 SK이노베이션 단기 24만 원, 여유되면 26만 원, 끝까지 한번 가져가시면 30만 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자리에 잡으면 40% 정도의 수익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2차 전지를 배팅하고 싶다면 이게 나와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사라.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많이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철강에다가 2차 전지가 달고 가는 거 이게 나와 있는 SK이노베이션도 100% 자회사 SK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정유에다가 2차 전지잖아요. 셀업체니까 이건 주가가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으니까 이분께서는요, 지금 23만 원에 샀기 때문에 최대한 가져가세요. 가져가가지고 중간 정도 한 26만 원까지 가져가 보세요. 마음 독하게 먹고요. 이 주식 하시는 분이 팔랑기가 되면 안 돼요. 자기만의 소신을 가지고 주식 하셔야 되니까 저는 26만 원 제가 가져가시고 좀 더 여유있게 가져간다면 30만 원도 가능해 보이니까 좀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JNK 히터요. 아, JNK 히터요. 6,930원에 샀어요. 6,930원에 비중은 얼마나 되실까요? 20%요?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예. 아, 여기서 조금 내려올 때 뭐 이때 매수를 하셨나 보네요. 네, 네, 네.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죠? 예, 예. 이 JNK 히터 같은 경우는 뭐 산업용 가열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고 또 네. 이 JNK 히터가 잘 움직일 때 보면요. 어떤 쪽에 반응하냐면 수소 네. 쪽이 부각이 됐을 때 좀 반응을 하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수소 쪽이 조금 반응을 이렇게 시장에서 좀 네. 움직여줘야 이쪽이 네. 움직인다라고 좀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이 수소 쪽도 지금 전혀 안 움직였어요. 전혀 안 네. 움직였는데 네. 향후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매일 이 저 뉴스들 이런 것들을 전일간지들 다 뒤져보고 그러는데요. 네. 요즘 보면 한 2년 한 2달 정도 전부터 시작해서 이 수소 얘기가 심심찮게 나와요. 심심하면 뭐 어떤 대기업 쪽에서 수소를 한다 또는 뭐 오만 쪽에서 청정 수소를 개발한다 뭐 그걸 우리나라 업체들이 따냈다 뭐 이런 쪽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수소 추출기를 좀 개발한 그런 기업입니다. 국제과제 수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수소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면 좀 탄력 있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뭐 얘기도 좀 나올 때도 거의 돼 간다라는 생각이에요. 몇 월 며칠 날부터 나와요.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예, 낌새라는 게 조금 있어요. 지금 수소 쪽이 계속 뉴스가 계속 되고 뭐 그러고 있다라는 거는 뭐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한번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럼 뭐 한 7,500원 이상은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게 좀 부각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그런 게 언제 부각이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한번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JNK 히터는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보시면 이쪽에 그게 부각이 된다라면 이 저항대들 이런 부분들을 뚫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막 여기서 고점 찍고 밀리고 또 고점 찍고 밀리고 고점 찍고 밀리고 막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고점은 조금씩 높아지긴 하지만요. 네. 자, 여기서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멘텀 없이도 17,000원 근처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상 움직이려면 좀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뭐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수소 쪽이 좀 부각이 된다라면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전에 여기서 작년 11월 달에 네. 좀 거래가 많이 터진 자리 있죠. 네네. 이 가격대가 한 7,500원 근처 정도예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님도 요걸 조금 보시고 물어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가격은 여기서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기 때문에 돌파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그 수소 모멘텀이 좀 부각될 때 뭐 그런 자리가 나온다라면 7,500원에서 한 7,800원 정도 사이 정도 그 정도 사이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7,500원 이상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LOT 배꼽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종목 진단을 이렇게 좀 빠르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많이 종목 진단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진단 좀 빠르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종목 진단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종목이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나와 LOT 배꼽입니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만 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네요. 예, 이게 LOT 배꼽이라는 기업이 뭐 OLED에다가 반도체에다가 또 태양광 우리가 셀을 제조할 때 건식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워낙 실적이 뛰어납니다. 이 기업이. 제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298억짜리 영업이익 올해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이제 107억 나왔으니까 올해가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분기 실적을 보면 2분기, 3분기, 4분기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사상 신고가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실적이. 그러면 주가 보세요. 주가도 사상 지금 신고가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거 아주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실적이 좋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영업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이건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인데 이거는 여기서 또 한 2, 3일 정도 조정 받으면 다시 또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2만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매물백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매물백이 없어 보세요. 매물백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치면 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세력이 땡기면 땡기도 가는데 보니까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이렇게 하세요. 이격이 지금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일봉이니까 일봉으로 놓고 보면 이 종목은 단계적으로 한 2만 8천 원 정도까지의 상승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만 8천 원 정도 오면 거기에서 매도하고 다시 또 저점 매수하세요. 2만 8천 원 매도하고 다시 한 번 더 2만 4천 원 정도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탑스 전화 연결이 돼 있나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인탑스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예,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7월 2일인가 3일 날 그 방송을 봤는데요. 예. 그 시초가에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32,750원에 28% 샀어요. 32,750원. 750원이요. 네네. 28%요. 네. 예, 비중을 꽤 많이 담으셨네요. 네, 물을 좀 탔어요. 물 타갖고 그 가격이시고요. 네네. 자, 이 인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 인기가 많은 종목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를 좀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동차 부품 쪽들, 뭐 이런 쪽들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데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그 부품 쪽들 뭐 이런 쪽들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예,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작년하고 재작년은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본업은 아닌데 뭐 진단 키트 그런 쪽에서 실적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좀 실적 부분들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그렇다고 이 뭐 저 실적 부분들이 그 부분을 빼면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그렇게 지금 비싼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쪽에서 하여튼 많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한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는 지지선 역할을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는 지지선 역할을 하고요. 또 많이 이렇게 횡보한 자리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는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많이 밀린 상태에서 거의 뭐 이 가격대 근처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했던 자리 근처까지 이미 밀린 상태예요.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뭐 추가로 그렇게 많이 급락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뚜렷하게 시장에서 인기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가 좀 거의 역배열로 가는 그런 차트 모습입니다. 자, 22평선이 밑에 깔려 있고, 뭐 62평선도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도 좀 뒤집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기다리시다 보면 매수하신 가격대 그 이상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35,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 기다리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35,000원 근처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35,000원 가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지금 하반기 그때 저 실적 부분들이 3분기 실적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2분기 실적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3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한 10월 달 정도 그때쯤이 될 것 같으니까 10월이나 뭐 11월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요. 한 그 정도까지 기다려 보면 그 가격 정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궁금하신 아, 것도 그렇게- 없으시고요. 그럼 계속 들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그 엑시콘이라는 종목 한번 봐드릴게요. 엑시콘 14,1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반도체 제품의 이상 유무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불량의 원인을 또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수율을 개선시키는 그런 장비잖아요, 그죠? 이게 테스트 장비, 검사 장비 쪽이고 최근에 보면 이 기업이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많이 지금 그쪽 역할을 지금 많이 좀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봤을 때 워낙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이라서 저는 이런 종목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깔끔한 그런 종목이에요. 저는 지저분하지 않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어떤 A라는 종목이 있으면 그 A라는 종목의 재무 상태표를 보면은 너무나 지저분한 기업이 많아요. 단기 사채에다가 단기 차입금이 가중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매입 채무가 많고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 나와 있는 이게 엑시콘이라는 기업은 깔끔하잖아요. 보세요. 이 재무제표가 얼마나 깔끔하냐면요. 저는 이런 종목이 결국은 갑니다. 이게 제가 이게 재무구조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보세요. 이게 보시면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보세요. 재무상태 보니까 단기 차입금이요. 불과 41억밖에 없어요. 깨끗하잖아요. 보세요. 지금 단기 차입금이 지금 41억에 불과하다니까. 이런 기업은 깔끔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은 현금성 자산도 103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유동금융자산 우리가 당좌 예금도 170억 정도 가지고 있고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이런 주식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예, 2차 전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와 있는 반도체도 많이 움직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 종목 하나 잘 잡으면요, 50%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종목 제가 봤을 때 예, 사상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이 종목의 사상 신고가가 얼마냐면요, 이게가 사상 신고가입니다. 2017년도 12월 달 최고가가 17,776원입니다. 그 다음, 이 보시면은 2021년 1월 달 최고가가 17,300원이니까 이 종목은 1차적인 매도 목표가 17,000원.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그냥 1차 매도 목표가 17,000원 가져가시면 돼요.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17,000원에서 내가 더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팔고 나올 것인가, 거기서 결정하는 거니까요. 17,000원 오면 또 다시 또 문의하세요. 그럼 내가 다시 또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은 17,000원 매도 후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고요. 또는 뭐 최대한 가져가가지고 17,000원 돌파가 나오면 이 종목은 18,000원, 19,000원, 2만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17,000원 거기서 결정하세요. 예, 팔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수페타시스를 올려주셨네요. 매수가가 35,600원에 20% 매수하셨는데요.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를 보니까 이 야인시대 저 프로 개편하고 4월 달에 첫 방송할 때가 생각나는데요. 그때 이 히든카드의 첫 이 추천 종목이 이수페타시스였는데 그때 가격이 10,090원이었습니다. 그때 매수한 거는 뭐 들고 사서 바이앤홀딩 전략이지만 지금 3만 원대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요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잘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꼭 지키셔야 돼요. 좀 상당히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6천억대였으니까 주가 자체도 굉장히 싼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앤홀딩이 가능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시가총액이 그때 6천억 하던 게 불과 뭐 한 서너 달 정도 전이죠. 자, 지금 2조 4천억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게 영업이익이 보면 뭐 작년에도 1,000억 이상 났고 올해도 1,000억 이상 나고 내년에도 1,000억 이상 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저평가 구간이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비싼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이쪽이 엔비디아 쪽하고 뭐 그런 쪽하고도 거래를 하고 또 이게 고다층 PCB를 만드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기 때문에 뭐 희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에 맞는 시스템 반도체 쪽, AI 쪽, 요런 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섹터에 있는 종목인 건 맞아요. 자, 요런 종목을 좀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요거는 22평선을 생명선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뭐 몇 월 며칠 날 매도하세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22평선이 34,900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어제는 34,500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400원 정도 하루에 요렇게 올라온다라는 얘기죠. 내일 되면 22평선이 좀 더 올라올 겁니다. 자, 요렇게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22평선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보유를 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 올라오고 있는 22평선도 요거를 붕괴를 시키면요, 단기간에 워낙 급등했던 게 있으니까 일단 그때는 저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그냥 뭐 내가 손해봐 봤자 나 원금 찾았는데 이렇게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요. 비싸게 매수한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 22평선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평선을 깨지 않는 한은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요거는 내일은 가격이 또 달라지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시청자님 35,000원대 매수하셨으면 이 정도를 볼 수 있는 뭐 그 정도 능력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22평선 기준으로 요걸 붕괴하면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지지가 되고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좀 뭐 한 5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명선 22평선을 깨는 시점, 그 시점이 정리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나요? 네이버요. 네이버 매수 가격이 얼마예요? 21만 3,882원, 네, 비중은요? 52%요. 비중 많이 실으셨네, 그죠? 물타기에서 많이 실어졌습니다. 지금 21만 3천 원이니까 이제 수익권에 이제 접어들었네, 그죠? 네, 네, 제가 이제 이게 네이버라는 종목을 이 지금 야인시대 리턴즈 많이 보시는 거죠? 네, 네. 제가 그 네이버라는 종목을 아마 야인시대 히든카드에서 아마 제가 이 종목을 추천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목표가를 얼마로 제시해 드리냐면 한 28만 원 정도 목표가 제가 제시해 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은 28만 원까지는 저는 많은 적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종목은 오늘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뭐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실적도 상당히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그다음 우리가 초거대 AI라고 하는 하이퍼 클로바가 X가 이제 8월 달에 출시가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8월 한 15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챗 GTP 국내에서 제가 봤을 때 네이버만큼 지금 그런 효능을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와 있는 카카오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I 쪽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앞선다고 보시면 돼요. KT하고 이게 나와 있는 뭐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은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네이버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일봉이고 이게 지금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고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이거는 그동안에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요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미국의 금리가 미국의 기준 금리가 제로예요, 제로. 미국의 금리에 미국의 지금 기준 금리가 제로에 지금 5.5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이제 금리가 동결되면 결국 내년 정도 가면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는 반대로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가져가시는 다만 이제 비중이 많을지 이렇게 하세요. 52%니까요. 가지고 계시다가 26만 원 정도 오면요. 52% 중에서 20%만 가져가세요. 32%를 지금 52%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26만 원 정도 오면 20%만 가져가고 나머지 32% 매도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요 20%는 최대한 가져가서 한 28만 원 이상 가져가는 전략.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한 9월 말까지 한 2개월 정도 가져가면 저는 약 한 28만 원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제가 전략을 짜볼 테니까요. 뭐 질문사항 있으면 한번 질문하세요. 조금 더 오래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요. 근데 52%는 주가가 이 비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6만 원까지만 가져가다가요. 26만 원에서 딱 절반 매도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 나머지는 한 28만 가져가 보는 전략이고. 그러니까 주가가 모든 사람들이 2차 전지나 반도체를 볼 때 이런 종목을 잘 저점에 잡으면 오히려 이런 종목 수익이 더 안정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26만 원에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쌍용 CNE를 올려주셨네요. 5,033원에 10% 매수하셨고요. 자, 이 종목 얼마까지 갈까요? 그리고 내년까지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자, 이 쌍용 CNE 같은 경우는 시멘트 회사죠. 예전에 쌍용 양해입니다. 자, 근데 뭐 이런 지금 현재 시멘트 기업에서 이 종합환경 기업으로 변신을 하려고 시도 중인 그런 기업이에요. 자, 자회사 쌍용 레미콘이라는 자회사를 지금 이번에 그 정성골재라는 기업한테 지분의 79%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매각을 해서 지금 생긴 현금이 약 3,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나머지 21% 같은 경우도 뭐 좀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을 했으니까 자, 요 부분이 뭐 매각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시멘트 하면 대표적인 꿀뚝산업이죠. 그쪽에서 친환경 사업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라면 주가에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쌍용 C&E 같은 경우도 뭐 꿀뚝 산업들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뭐 저 쌍용 C&E도 지금 뭐 부채 비율이 한 150% 정도 선 그 정도가 되는데요. 요거를 저 매각을 하면서 요거 일부는 재무구조 개선에도 좀 쓰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뭐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이 된다라는 거는 회사 좀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뭐 좀 지금 이 시멘트 업종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지금 또 시멘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죠. 좀 안타까운 뭐 그런 부분이지만 비가 워낙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홍수, 중국 쪽도 마찬가지죠. 뭐 홍수하고 완전히 난립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을 복구를 하려면 시멘트가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향후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단기적으로도 그런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좀 그냥 보신다라면 지금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건 짧게 좀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자, 짧게 본다라면 6,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내년까지 보유를 하신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환경 환경종합기업으로 탈바꿈하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라면 목표가는 그거보다도 훨씬 좀 더 높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이 부분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라면 7,500원 선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자, 뭐 말씀드린 가격대 그 가격 참고하셔서 짧게 보시든지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짧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유나이트 제약을 올려주신 분이 있죠. 지금 보니까 26,200원에 지금 15%를 가지고 계신 이분께서 보니까 이제 늦게 뛰어들어서 이제 2차 전지는 사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유나이트 제약을 샀다고 하는데 유나이트 제약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입니다. 최근에 지금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이에요. 코로나 수혜주가 많이 올라가. 지금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계속 좀 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 올라가. 이거는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나이트 제약을 가지고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기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26,200원에 샀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확산세는 좀 더 이어지면요. 한 29,000원, 3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오면요.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저는 종목 교체하는 전략입니다. 제약 바이오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3만 원 정도에서 전량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2부 할 텐데 2부에서 여러분들 또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종목 진단 올리실 분들은 우리가 잠깐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에 토마토 정권통 들어오셔가지고요 유튜브 창에다가 올려놓으면 우리가 선별해서 종목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